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최전방 241GP 3번 벙커 안에서 소대장 김훈중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김훈중이는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멀리 통로 쪽에 탄피가 하나 떨어져 있고 VIP 방문에 앞서 정비됐던 크레모아 박스는 파손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옆에 보이는 권총 한 점. 이 총을 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군은 사고 발생 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김훈중이의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98년 10월 2일 화약 감정 결과 발사자가 변사자 자신인지 알 수 없다던 국과수의 결론은 자신에게 지급된 권총을 이용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으로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경비대대 소대장 김훈중이의 자살. 하지만 자살이라 단정짓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공은 14년 전에 가서 그때 그 사진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보았을 경우에 절대 그 자살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사살이라는 증거는 한없이 많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끝까지 자살이라고 우기는 그 정부 측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군 수사 당국은 세 차례에 걸친 자체 조사를 통해 그의 죽음을 경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서 실험해 주기 바란다. 나는 내 몸을 내 자식한테 바친다. 가장 큰 의문은 바로 그가 총을 직접 쐈다는 주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른손잡이인 그가 총을 쐈다면 그의 손에 화약흔이 있어야 했지만 그의 오른손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2일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측의 요구로 권총을 이용한 뇌관화약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의 핵심은 김훈중이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는가였습니다. 1998년 2월 24일 사건 현장이었던 3번 벙커에서 발견된 권총은 바로 이 베레타입니다. 피스톨형 권총인 베레타는 사격할 때 이 탄피 방출구로 이렇게 탄피가 방출되면서 오른손에 뇌관화약 성분을 묻히게 되는데요. 김훈중이의 오른손에서는 이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의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김훈중이가 오른손 엄지로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오른손에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3월 22일 실험에 동원된 10명 가운데 6명은 왼손으로 총신을 잡고 오른손 엄지를 이용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발사되면 방아쇠를 당긴 손과 팔에 뇌관화약 물질을 남기게 되는데요. 취재진은 이와 동일한 뇌관화약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해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오른손 엄지로 방아쇠를 당기고 다른 한 명은 정상적인 자세인 오른손 검지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자와 취재진은 김훈중이 사망 후 4시간 뒤에 현장 보존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그 자리에서 4시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채취를 할 건데요. 뇌관 화약 잔존 여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화약 성분 검출하기 위한 검출 시작했습니다. (4시간) 뒤 발사자 2명의 오른손과 왼쪽의 손바닥, 손등, 팔등, 그리고 팔꿈치에서 뇌관화약 검출 여부를 밝혀줄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오른손 엄지로 방아쇠를 당겼을 경우 오른손에서는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더 많이
훨씬 많이 뱉었습니다. 국방부 측 주장과는 달리 오른손 검지로 격발하는 정자세 격발은 물론 오른손 엄지로 격발한 경우에도 발사자의 오른손 모든 부위에서 바륨과 낙 등의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어떤 외부의 외풍이라든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왼손을 쏘거나 오른손을 쏘거나 격발을 한 손에서는 뇌관화약 성분이 반드시 검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 국과수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 전원의 오른손에서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방부의 자살 주장을 뒤엎고 유족들의 타살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과가 공개된 겁니다. 지난 14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아까운 아들이야. 수많은 의문에도 여전히 자살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죽음. 허니문을 보낸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둔탁한 무게에서 맞고 이것이 김은중의 머리를 가격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철모의 주인이 김은중이를 타살한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 측은 그것이 군의관인 아리스 대위의 철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은 또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에 찍힌 철모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문제의 철모는 김은중이가 사망한 3번 벙커에서 권총을 반쯤 덮고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 철모가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미군 군의관의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포터 하사와 작전 자격과 이제 제일 먼저 출동을 해서 241 GP 내에 사건 현장을 다 촬영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와 보니까 아리스 대위가 도착을 했다 하는 또 포터 하사의 진술도 있습니다. 실제 최초에 촬영했던 사진에는 있었던 철모가 국방부 측에서 나중에 찍은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철모의 주인이 김은중이 사망의 직접적인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벙커 주변에는 격투와 반항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시계가 또 깨져 있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자살했는데 왜 시계가 깨져요? 근데 그거는 왼손으로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 머리를 때리고 뭐 그러는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리고 총이 있기 때문에 총을 쏘았기 때문에 왼손에서는 화약흔이 나왔어요. 방어 자세 때문에. 또한 김은중이의 사망 추정 시각이 GP 교대를 불과 4시간 앞둔 점이라는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보통 GP 높이가 길 높이가 이 정도?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하이바로 내리쳤다 그러면 제 키 정도 돼야 가능하죠. 여기서 더 크다 걸리겠죠.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의 일련 번호를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 지갑에 그 권총 소지증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왜 돌려보냈을까 계속 확인하지 않고 그 사건 발생 5개월 후에 2차 수사를 할 때 그 대전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현장 권총이 지금 김은중의 권총 소지증하고 권총 번호가 같은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응? 충격적이다. 허술한 초동 수사는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김은중이의 유품에서 발견된 총기 허가증, 벙커에서 발견된 총기와 일련 번호가 달랐습니다. 근데 그 권총이 김은중이 권총 번호하고 틀린 권총이에요. 김은중이 권총 번호가 초동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현장에 있는 권총과 김은중의 그 권총 번호하고
확인한 것이 그것도 유족 요구에 의해서 6개월 후에 한 거예요. 의문은 또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김은중이가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에는 뇌관하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발견 당시의 왼손은 다리 아래에 깔려 있었습니다. 과연 김은중이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된 걸까? 왼손은 일체 피가 없고 오른손은 코에 떨어진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게 총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쏘면은 이렇게 총구 자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총구 자국이 돼 있고 그 머릿속으로 전부 다 새까맣게 그 가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김은중이는 그 총구 자국이 없고 그 머릿속에 가스가 없어요. 발사 당시에 총알과 화약과 거기서 나오는 그 불, 어떤 그 이제 버닝 그런 게 전부 다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밖으로 안 새게 돼 있다고. 모든 그 총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꼭 배구이기 때문에 전부 그 두 개의 골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미군들이 설명을 할 때 이런 자세라고 했거든요. 총구가 이런 게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자세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탄피 나오는데 여기에 탄피 나오는데 가까이 왼손이 있어서 왼손에 화약이 묻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화약흔은 김은중이의 왼손에서만 발견됐습니다. 오른손잡이인 그가 총을 쐈다면 분명 오른손에 뇌관 화약흔이 묻어 있어야 했습니다. 1998년 김은중이가 숨진 채 발견되었던 그날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여기서 왜 얘기 못해? 야 국방부가 일을 이딴 식으로 쏴고 자문위원을 위촉해놓고 우리한테 한마디 자문을 구해본 적 있어? 지금 국방부 육군 뭔 군수내비의 밑에 사람은 다 사달로 보고 있대. 가슴 아프다고 얘기했어. 이 실무자들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실무자들만. 진실을 함께 찾아서 국민들에게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의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같이 찾아내고자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이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지 마땅히 또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김은중의 아버지는 아들이 생도 시절에 입었던 옷들을 14년째 간직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 입는 옷, 영화 이제 겨울에 입는 코트, 김은이라고 이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저기 밑에가 또 이제 훈이가 많이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훈이하고 말도 좀 하고 또 진상규명도 빨리 되기를 기원하고 그래서 가끔 가죠.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는 성당을 찾아 마음을 다잡습니다. 계획이 어떠세요? 국방부에서 아직 발표할 것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14년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많은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 법원에서, 그다음에 그 인권기관에서 이 사실을 밝힐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서 혹은 직접 군에 입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장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겠지만 남북 군단의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한다는 마음 또한 잊지 않으셨을 텐데요. 취재진이 고 김은중이 사망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느낀 점은 군의 우격다짐식 대응이 이 같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많은 타살 가능성 제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 그 앞에서 삼성 장군 출신 아버지는 오늘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사기획맥 김시영입니다.